네, 이제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하기로 한 시한이 5월 2일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 공무원 노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어떻습니까? 5월 2일까지 합의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뭐 대태업 정신에 입각해서 네. 관련 그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 또 여야 그다음에 정부 전문가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까지 타협을 이루려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주위에서 좀 만나보시는 분들, 여러 각계각층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체로 뭐라고들 하시나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 주변에서도 뭐 두 가지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잘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번엔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번만은 꼭 공무원 연금 개혁이 돼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예. 그 인사혁신처에도 민간인 출신들도 처장님처럼 민간인 출신들도 많지만은 예. 원래 공무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라고 예. 보셔야겠죠.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금 개혁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재정 적자의 문제가 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심지어는 공무원 단체까지도 예. 이것은 갖다 합의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공무원 스스로도 부분적인 고통 분담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무원 노조하고요. 공무원들하고 대략 그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어디까지고 지금 남아있는 쟁점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그 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공무원이 부담하는 이제 기여금하고요. 네.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존금이라는 것을 갖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보전금을 낮추는 것이 네. 이번에 이제 개혁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총 재정 부담을 낮추자는 겁니다. 예. 이 총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분인 공무원의 기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얼마큼 더 낼 것이냐 예, 예. 또는 지급률이라고 하는 얼마큼 덜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재 단체에서 얘기하기는 지급률을 더 이상 낮추지 말라, 받는 것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고요. 예. 단지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선 추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선이 지금 현재까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얘기가 된 것들은 60세에서 65세로 수급 기간을 예. 고령화에 맞춰서 좀 연장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선 상당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그 전반적인 요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 안이 여당안 따로 나왔고 원래 정부의 원안이 있었고 야당안이 있었고 그리고 논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그 학자들 김용하안, 김태일안 또 네. 이게 있고요. 공무원 단체가 내놓은 안도 있고요. 그걸 좀 어떻게 비교를 좀 해? 쉽게 얘기해서 정부와 여당 안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이라는 걸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기존 하던 방식에서의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혁을 하고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편성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민연금인 공적연금 형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에서 김태희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공무원의 특수성을 집어넣어서 공무원의 어떤 직역연금을 일부 보전해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시겠고요. 예. 김용화 안이라는 것은 신규 분리를 저렇게 공무원 단체가 굉장히 반대하니 신규 공무원을 같이 가되 최소한도 국민 부담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수지 균형안을 맞춰보자 하는 것이 그 김용환의 골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선은 어느 정도 어떤 안이 가깝습니까?
최소한도 수지 균형안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지급률이 낮춰지지 않는다면 개혁의 그 어떤 정도 또는 개혁의 그 어떤 완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정 절감이 지금 나온 안들을 다 하더라도 최대 20%라고 하는데 적자가 워낙 많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결국 이것도 미봉책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쌓여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받아야 될 연금, 액, 현재까지는 그것은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발생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지 차이가 발생되어서 된다 하더라도 일부 보전금이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내년부터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국민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이루지 않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수지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것이 이제 10%를 부담하고 정부도 10%를 부담하고 그랬을 경우에 수지 균형인 1.65의 지급률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국민한테 손을 덜 벌리는 그런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 너무 복잡하죠. 지금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여율, 지급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한참 들여다봐야 무슨 개념인지를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존 공무원하고 신규 공무원,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내년부터 새로 되는 공무원, 상대적으로 보면은 기존 공무원, 신규 공무원한테는 좀 더 가혹하고 기존 공무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고 그래서 결국 기존 공무원들 기득권을 좀 더 지켜주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존하는 공무원들의 그 지급률은 이미 합의되어졌던 것들이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그건 뭐 지켜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변호사 같은 것으로 취업했을 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라는 안이 처음에 있었다가 이번에 빠졌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살아 있고요. 그것은 뭐 전에도 일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상당한 금액의 그 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제한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 결국은 그 협상이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 원칙이 옳다고 하더라도 또 여야가 절충하고 또 당사자들하고도 절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나온 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예컨대 야당안으로 만약에 양보를 해서 야당안 정도 간다. 그렇게 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은? 일단은 어떤 형태의 개혁이라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효과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효과는 기여금이라는 공무원이 내는 돈과 정부가 부담하는 돈을 올리는 것이 단기적인 재정 효과의 효과가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화를 이뤄서 이번 개혁이 이루어져야 개혁다운 개혁이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돈을 결국은 낮추는 수밖에 없다.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제도가 설계되었을 6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52세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82세입니다. 무려 30년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되어 있었던 지급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받게 됨으로써 그것이 추가적인 부담이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된 부분을 일부 좀 절감을 좀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몫을 줄이자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하는 사람이. 1년에 뭐 그만두시는 퇴직 공무원 숫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5만 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 구조가 39만 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5년 후에는 79만 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의 거둔 이 기금을 가지고
퇴직 공무원을 부양하기에는 이게 이제 너무 힘이 붙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담을 낮추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공무원 단체에서는 재정 측면을 놓고 보면 그 말씀이 타당한데 공무원 단체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점점 노후가 길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의 그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노후 생활을 또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도 노후가 사실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더 깎으면 되느냐라는 주장인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내부서 좀 더 계속 받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제 그 수지 균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이걸 얼마를 받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하는 기준 그 국민연금조차도 수지 균형이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공무원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는 OECD 같은 여러 그 권고들도 여러 선진국들도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소득의 몇 %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했을 때 통상적으로 40%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 수준을 사회하지 않는 수준을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담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에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 연금 개혁에 굉장히 뭐 공을 들이시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처장님한테 따로 뭐 부탁하시거나 뭐 지시하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제 직무는 이 연금 개혁을 어떻게 쓰든지 잘 이해 당사자의 절충을 잘 이끌어내서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사자 간의 그 합의만으로서 이게 절충이 되고 잘 마무리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원을 해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 때문에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국회가 그 국민의 대표로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마지막으로 잘 조정해 주실 것으로 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따로 뭐 언급은 없으셨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이건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내년도에 되면 국민 부담인 보전금이 하루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5년 후에는 하루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했을 경우에 그만한 국가의 재정과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부담을 적게 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타결되는 것만이 또한 이 조속히 타결되지 이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단체나 정부가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보인다면 공무원의 어떤 그 신뢰성이라든가 국민이 바라보는 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점을 또한 고려해서 연금만이 아니고 연금 이후도 고려하는 그러한 어떤 대타협 정신이 마지막에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입니다. 인사혁신 저희 이근면 처장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